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이 어떻게 마인드맵으로 그려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인드맵은 말 그대로 생각의 확장을 그대로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요. 이걸 책을 마인드맵으로 하다 보니 약간의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에세이 같은 부분이야 내 마음에 드는 거를 가지를 잡고 확장을 해 가면 되는데, 이렇게 뭔가 지식책의 경우는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식책들은 큰 챕터가 3개나 4개, 많아도 5개 정도로 나뉘게 되고, 그 큰 챕터를 큰 가지로 잡아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좀 달라요. 이 책은 철학적 이론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저자가 50가지의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가지의 사례로 설명을 하고, 이거를 사람에 관련된 이론, 조직에 관련된 이론, 사회에 관련된 이론, 그리고 사고에 관련된 이론으로 4장으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이 저자가 분류한 대로 마인드맵을 그리고자 하면은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고에 해당하는데 또 이 모두를 다 적을 수는 없고, 이 마인드맵에 50개의 가지를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고요. 우선은 저는 마인드맵을 그릴 때 책에 있는 모두를 적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얻은 것, 내가 정말로 남기고 싶은 것, 다음에 봤을 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진짜 내 것이 된 것, 그런 것만 적는 편이고요. 책을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으로 한 이유는 제가 마인드맵을 책으로 그린 게 50개가 넘는데 여태까지 중에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을 책을 읽을 때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필로도 표시를 하고,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적으면서 책을 읽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형광펜도 치고요. 이렇게 책을 50개의 작은 챕터를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간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덮었을 경우에 이 목차만 보고는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손노트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노션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게 이거고요.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냥 봐도 분량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분량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챕터, 작은 챕터, 큰 챕터, 모든 챕터를 적어 넣었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챕터를 각각 적은 다음에 내 마음에 들었던 문구나 내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들을 챕터 밑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서 끝까지 50개의 작은 챕터를 적어 내려간 다음에, 저의 경우는 이제 나한테는 어떤 문제와 필요가 있는지, 내가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실생활의 철학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보고, 이런 걸 적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내가 이 가지들을 구분을 할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냥 빈 종이를 펼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써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의 경우는 이제 그러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어떤 부분부터 적어 내려가는 거죠. 뭔가 나한테 크게 와닿았던 거. 내지는 이 첫 장에 1, 2, 3장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나한테 와닿았던 첫 번째 장에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르상티망이었어요. 네, 이 부분을 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나에게는 소비와 관련이 된다. 내 소비와 관련이 되는 거라고 여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챕터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거를 나만의 분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덩어리가 나오고 챕터만 있고 아무런 체크나 줄이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가 얻은 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남기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남기고 싶긴 한데 분류가 잘 안 되는 것들을 한쪽에다가 적어 내려갑니다. 네, 그랬더니 저에게는 나와 관련된 어떤 하나, 둘, 셋, 넷, 6개의 어떤 작은 챕터, 그리고 한 10개 정도의 합리적인 세상과 관련된 어떤 챕터,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장, 제가 성장에 관한 조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장에 관련된 한 10개 정도의 챕터, 그리고 히틀러에 관련된 3개 정도의 챕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가지를 4가지 도 할 수 있었고 그 가지를 나 그리고 합리적인 세상, 성장, 히틀러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저자의 의도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저의 분류인 거죠. 하지만 어떤 책을 읽고 이거를 나만의 해석을 하고 남기는 게 의미가 있지, 이 저자의 어떤 요약을 마인드맵으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책의 경우는 아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게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책을 뭔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내지는 남기기 위해서 책을 대부분 안에 이렇게 줄을 치고 적기 위해서 구입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하고는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보면은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만큼 문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장을 이렇게 지식책의 경우에는 목차하고 같이 목차 사이사이에 내 생각들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거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 제가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봤겠죠. 이제 다시 읽다 보면은 저자가 분류한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나만의 목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나만의 목차를 이용해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책이 아닐 경우에는 누군가의 에세이를 읽었을 때 아무리 잘게 챕터가 쪼개져 있어도 읽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커다란 가지가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저의 경우는 이렇게 책만 읽었을 때는 잘 떠오르지가 않고 그거를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큰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걸 들고 뭔가 내가 찾은 큰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1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가지를 찾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인드맵을 가지를 찾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그 자체의 작업이 마인드맵은 그냥 생각의 확장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자기화를 해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책 한 권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과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거기까지 하고 끝내는 것과 생각을 한 걸, 정리한 걸 나만의 어떤 목차로 분류를 해보고 그 목차의 분류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나만의 서사가 있는 어떻게 철학은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나만의 순서와 나만의 어떤 분류로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글쓰기를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 이 책이 제 안에 남겨주는 훨씬 더 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시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노트를 보시거나 이렇게 마인드맵을 보시는 분은 뭔가 자기화하거나 2차적인 어떤 책 자체가 아닌 나만의 기록법을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나만의 어떤 순서로 만드는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